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저의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신축년 새해 운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스프레드를 하여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A, B, C, D 순서대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드 포지션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카드는 신축년 전체 운을 표현하는 테마 카드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순서대로 신축년에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운명, 신축년에 나의 생각, 그 다음에 가정사, 그 다음에 나의 희망적인 요소, 그 다음에 애정운, 금전운, 그 다음에 나의 은밀한 부분, 비밀스러운 것, 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는 변화나 기회, 찬스 이런 것입니다. A타입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타입을 선택하신 분들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마 카드로 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에 A타입을 선택하신 분들은 모든 일에 의욕적이고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그 에너지를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런 대외적인 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태양 카드라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죠. 그러니 나뿐만이 아니고 그 타인 그 외에 더 넓게 포괄적으로 여성이라도 그렇습니다.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활짝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신축년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축년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내가 뭔가 남기는 것이 많은 한 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적인 것을 봅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대단한 그 북극곰이 떠 있습니다. 그 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지상의 동물 중에서 코끼리 다음으로 힘이 대단하죠. 욕심도 많고. 자, 거대한 운명의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 그것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오니까 어떤 개인의 한 사람보다는 그 기업 정도 체계를 갖추고 기업 또는 어떤 그런 컴퍼니, 어떤 단체 그런 데서 나에게 도움을 원하거나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좋은 찬스가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운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가 언제냐, 연초에서부터 그런 물밑 작업이 시작된다. 그래서 신축년에는 내가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그 단체의 어떤 직이나 이런 것을 보장을 받고 발전을 이루고 그 단체도 진보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생각에는 견고한 성이 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my home입니다. 나의 가정.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가화만사성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뭐 춘향이도 필요 없고 향단이도 필요 없고 나에게는 나의 가정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만인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A타입에는 그러한 생각이 좀 더 강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는 아직 가정도 이루지도 않았고 또 혼자 살고 있는데 무슨 가정이 필요해 하겠나 하지만 사람이니까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의 구성원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실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동을 옮기기 전에 생각이 먼저 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정사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사에는 내가 떠맡아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가족 구성원도 없고 내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가정사에 책임 맡을 일이 있겠나 하지만 우리가 혼자 살아도 우리 사회 구조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단위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특별히 이 올해는 내 가정사를 만들어내거나 가정사와 연관된 것, 또 가족 구성원과 연결된 고민거리 이런 것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떠안는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부양에 관계되는 것도 내가 맡게 되고 가족을 돌봐주는 것도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요즘은 굉장히 포괄적이라 우리가 보살펴주는 애완동물조차도 가족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살펴야 하는 애완동물도 나의 가족적인 문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애완동물은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특히나 신축년에는 내가 가족의 모든 문제를 나 혼자 떠안고 나가야 하는 그런 좀 책임이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의 희망적인 요소를 보면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 통지서를 기다린다는 게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기다린다든지 또 면접을 봤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연초부터 내가 강력히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본다면 그 메시지가 나에게 당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든 내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까치가 깍깍 울면 우리는 어떤 손님이 오거나 무슨 좋은 소식이 오거나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갖는 정서가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희망적인 요소에는 까치가 울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 기분 좋은 소식, 뭐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나의 희망적인 요소다. 그런데 그것이 올 때 나의 운명도 많이 좋아지겠죠. 사람이 어떤 노력도 하고 또 노력뿐만이 아니고 그 같이 노력에 상응하는 그런 인내라는 것도 있죠. 그런 게 모든 게 동원되어 있을 때 좋은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이 배가 되겠죠. 자, 그러한 것이 나의 희망적인 요소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의 애정운에는 아주 멋진 옷을 입은 레이디죠, 레이디. 품위 있는 레이디가 떠 있습니다. 이 A타입을 선택한 분이 남성이라고 하면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여성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로 부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죠. 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고 봅시다. 장사를 한다고 할 적에 내가 손님에게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질서정연하게 진열을 잘하고 나면 기대치가 샘솟죠. 이게 팔려서 돈으로 환산되어 온다고 생각하면 기분도 좋고 그런 기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운명에게 좋은 내 신부감이 나는 이런 프로필을 가진 신부니까 나를 좀 봐달라고 운명 속으로 내 프로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떠올리는데 소식이 올까요? 당연히 그쪽으로도 많은 청혼이나 프로포즈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좀 이쁜 사진을 한 컷 올려서 찍어서 그것을 세상 만사에 공개하는 그러한 시기다. 청혼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금전적인 것을 봅니다. 금전적인 것을 볼 때 흰구름, 먹구름이 떠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많은 지출이나 투자는 금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간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투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쓸모있는 문을 열고 다녀도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라는 존재는 가져갈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금전이 없다 하더라도 또 지출되는 부분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빚도 때로는 나에게 재산이 증대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대단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타입에는 신축년에는 지출을 조심해야 한다.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면을 많이 단속을 하면 현상 유지가 수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의 시크릿한 부분 여기에도 가정이 떠 있습니다. 자, 왠지 모르게 올해는 A타입을 선택하신 분들은 가정사에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자리를 잡는 듯 합니다. 또는 가족의 누군가가 병상에 누워서 나의 마음의 짐을 지워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정사에 어떤 고민 같은 거 그런 것이 엿보입니다. 어떤 그런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마음에 그런 고민이나 엉어리가 말 못할 상황으로 생긴다면 그것은 아까 여기의 그림처럼 내가 감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나의 어떤 찬스나 기회적인 것을 봅니다. 자, 운명이 반전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빠르다고 보면 그 시기가 초에 될 수도 있고 늦게 온다면 초여름 6월 7월 기점으로 그 기회가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기회 속에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떠오른다.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일 수도 있고 여성인 경우에는 같은 동급의 여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은 항상
그 속에는 인연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출세를 한다고 해도 나를 청구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뒤에서 보좌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가 변화를 느낄 시점에는 그 변화를 이끌어줄 기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그 운을 살핀다면, 이 초부터 초봄까지가, 초여름까지가 운세가 아주 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나머지 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내 나름대로 내면의 깊은 고민을 안고 올해는 신중히 살아간다면, 그래도 올해 전체 아까 테마와 같이, 태양과 같이 강렬하고 열정적인 그런 나날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B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올해 B타입의 대표적인 그 테마 카드가 별이 떠 있습니다. 별, 스타라고 봐야 되겠죠. 자, 별은 우리가 볼 때, 연예인이 다 별이죠. 그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B타입의 경우는 올해 운명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을 다 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뭘 했을 때 남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남이 별거 아닌데 알아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B타입의 경우에는 올해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부러움도 느끼고 시기심도 느끼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보다 좀 특출한 운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의 운명 속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 하트를 그린 한 쌍의 그 백조가 나타나죠. 이것은 나에게 아주 좋은 그 애정운의 길조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에게 호감을 느낀 그 이성의 기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을 만날 것이고, 남성인 경우라면 좋은 여성을 만난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런데 여기 돌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타인을 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꼭 이게 하트를 그린 백조 한 쌍이라고 해서 그 애인이나 숨겨둔 불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호감을 가지는 이성. 자, 우리가 돈을 거래를 한다고 하면 같은 동성끼리보다는 이성끼리의 돈 거래가 아주 커집니다. 이게 하트 모양을 그렸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그 이성의 가십거리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런 부드러운 기인의 손길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속 편합니다. 그런데 미혼의 상태에 있는 남녀라면 그러한 로맨틱한 대상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나는 올 신축년에 많은 그 사람을 접하겠지만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과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대인관계에 깊이를 더하고 싶다 하는 게 나의 생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신뢰가 가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좀 깊게 맺고 싶다 하는 그 마인드가 한 해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그 사람을 지켜주는 어떤 뭔가를 하겠죠. 자, 나의 가정의 어떤 부분에는
타로 카드에 그 광대라고 하는 그 조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나는 독립을 하고 싶다 이렇게 봅니다.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면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소속된 어떤 그런 것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미 가족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 있다면 그 가족을 떠나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정근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운명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가족과 좀 떨어져 있겠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아예 없다. 가정사가 없다 하는 분은 내가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에는 나이가 지긋한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노신사죠, 노신사. 자, 노신사는 신뢰는 갑니다. 지금 저 B타입을 선택하신 여성분들이 노땅 할배가 뭐 애인으로 나타난단 말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멘토로서 자리를 잡는 한 해다. 내가 사귀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고 또 인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그 시기다. 사랑이 무르익는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이 든 남자를 많이 배척하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습니다. 대단한 전문 분야 아니고는 나이 든다 이러면 쫓아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카드에 있는 노신사는 쫓겨날 호락호락한 노신사가 아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애정이 신뢰의 관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는 애정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사귀고 싶다는 이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을 올해는 만나겠다. 이렇게 봅니다. 만나는데 언제 만나는데 이래 물어본다면 가을쯤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함께 지내고 있는 분이라면 올 가을에부터 서로 애정이 깊이가 더해진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사랑의 결실을 맺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금전적인 문제에 이렇게 문서가 더 보입니다. 자, 올해는 내가 큰 돈을 넣고 계약을 할 일이 많이 생기겠다. 그런데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익을 보겠습니까? 이래 따지면 그건 조금 성급한 문제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재테크에 돈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문서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문서를 볼 때 무조건 알아서 하고 맡기지 말고 내가 다 면밀히 체크를 한다면 나중에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대충 한다면 그런 문서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잘 다룰 때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옷을 입는데 맨 위에 단추를 잘 채우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위에 단추를 못 부린다고 뭐 얘기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하다 보면 단추를 잘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괜찮을란 건 몰라도 남이 보면 조금 우습게 보죠.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다룰 때 첫 단추가 중요하다. 자동차를 구입하겠다. 아니면 큰 돈을 주고 무엇을 산다. 이렇게 할 때 계약서나 이런 것을 면밀히 잘 읽어보고 또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할 때도 약관을 잘 살펴라 하는 이런 얘기가 충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나의 시크릿한 부분은 행운입니다. 행운. 내가 예를 들자면 복권을 당첨될 꿈을 꿨다. 발설하지 말라 하는 거죠. 가능하면 나의 행운적인 요소를 좀 숨겨라. 행운의 요소에 있어서 광대 노름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이놈아야 까부지 마라 이런 거죠. 나에게 좋은 어떤 운적인 거, 이게 좋겠구나 하고 이러는 것은 발설하지 말라 하는 이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찮은 거라도, 내가 이게 동기가 되면 좋겠구나 막 이러면 그것을 주변 사람과 막 의견을 공유하고 내가 이런 것 같은데 대박 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나의 운명을 내 스스로 흔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회적인 부분에는 이 완저가 떠 있습니다. 자,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인물이 다가오는데 스쳐 지나갈 때 머리를 확 잡으면 그게 대머리가 돼가 도망가 버리고 내 손에는 쓸데없는 가발만 남는다. 이런 게 기회의 속성이나 기회의 상황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게 자주 있죠. 기회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놓칠 수도 있고, 그것이 놓치고 나면 원래 우리가 후회하고 규모가 엄청 크게 느껴지고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을 할 때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오겠느냐? 기회가 오죠.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어떤 기회든지 간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항상 나는 내 운명의 어떤 변화의 기류를 내가 느낀다고 하면 정보에 민감해야 된다. 다방면으로 더듬이를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메뚜기나 이런 이 더듬이가 있는 곤충들을 보면 움직이기 전에 더듬이가 숱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듬는다 소리를 하죠. 그 더듬이가 한참 움직인 난년 후에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기회를 내가 붙잡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기가 연초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초가을이나 여름이 지날 무렵에 어쨌든 나는 내 운명 속에 오는 그런 기회를 내가 느낀다고 하면 더듬이를 활용을 잘 해서 정보를 신속 빠르게 필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희망적인 요소를 보면 포르투나라고 하는 여신이 떠 있습니다. B타입의 경우에는 운명이 나를 많이 서포트해주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두 손 두 발을 다 묶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되 내 마음에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말없이 내 일에 전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 집 앞에 큰 길이 열리고 막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내가 뜻하지 않는 서프라이즈한 환경의 변화 이런 게 좋은 의미로 많이 일어난다. 그것은 그 시기가 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은 봄을 로맨스의 시기라고 보지만 나에게는 인생 역전의 계기가 봄에 다 붙어 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쓸쓸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봄비가 내릴 적에
내 마음을 적시는 어떤 그런 로맨틱한 대상도 봄비와 함께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B타입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번에는 C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의 카드는 테마 카드입니다. 신축년 테마 카드. 나에게 다가오는 운, 나의 생각, 가정사, 애정운, 금전운, 나의 시크릿한 어떤 것, 변화나 기회, 희망,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올해 C타입의 테마는 장미가 됩니다. 이 장미라는 것은 애정 문제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콘이죠. 그래서 C타입은 올해 전체를 아우르는 운에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애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애정운에 올해를 다 보내겠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람이 삶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애정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작용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 회자되면서 남는 테마는 애정이죠. 자, 어쨌든 C타입에는 그런 애정의 역사가 신축년을 장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신축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침반이 떠 있습니다. 이 나침반은 하는 역할이 뭐냐? 방향을 잘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원시 시절에 그 사냥을 해서 먹고 살 때, 그때를 돌이켜 보면 방향이 그날의 그 생존이 걸린 문제다. 내가 나가서 창이나 화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냥 도구를 가지고 내가 잠자는 곳을 일어나서 나갔는데 북쪽으로 가면 그날은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잘못하면 밤새 굶어 죽습니다. 또 서쪽으로 내가 방향 설정을 해서 가면 떨어져서 그냥 화석이 되고 맙니다. 이 예가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내가 목표한 곳을 갈 때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거기에서 내가 참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에는 방향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건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내 친구 집이 내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죠. 내가 거래하는 은행, 또 다니는 병원, 회사, 모든 것이 다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잘 보고 다녀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잘 선택을 하면 좋은 운이 따르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거를 내가 풍수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지만 마음으로 내가 그러한 신중함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나서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길을 나설 때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조상도 좋고 종교의 어떤 대상도 좋습니다. 마음에 그런 것을 세우고 길을 나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높은 산이 떠 있습니다. 내가 올해 나의 발전을 꾀하는데 그 대상이 목표 설정이 너무 좀 높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 등산화 체리 입고 가기는 안 된다. 셀파도 있어야 되고 뒤를 봐주는 뒷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올해 설정하는 나의 목표 의식이 베이스 캠프가 너무 높은 데 있으면 빼빠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테마가 노력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데 내 목표의식은 높은 산을 향해 있으며
그것이 좀 부조화스럽죠. 그래서 나의 목표 설정을 조금 낮추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가정사에는 컵을 든 여인이 나타납니다. 애정 문제죠. 애정 문제. 애정 문제를 잘 보살펴라 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벼룩시장에 내놓게 되고 헐값에 처분하든지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애정의 대상이라고 하면 소유한다는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예를 들자면 내 사람이다 하면 그것도 나의 소유가 어떤 추상적으로는 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가정사에 있어서는 나의 가정 문제에는 내가 각별히 마음을 쏟고 따듬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대로 자라나는 나뭇가지처럼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올해는 나의 가정의 문제를 감정이 다치지 않게끔, 이 가정사의 애정 문제라는 것은 남녀 관계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 형제 관계도 다 애정이 연결된 관계죠.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친척이라고 있으면 그 관계를 내가 관리를 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잘 풀고 지내야 된다. 나 살기 바쁜데 뭐 지가 삐끼면 삐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듬어야 된다. 가서 만나서 내가 악수를 청하고 그 마음을 내가 설어줘야 된다 하는 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하면 부모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자식이 자고 있으면 가서 이불도 덮어주고 귀찮다 해도 얼굴에 비벼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사에는 내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애정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가정사 말고 또 애정사에는 이 기프트가 또 있습니다. 나는 내가 관리한 만큼 나의 애정사에는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되어 있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겠죠. 또 아니면 함께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선물을, 마음의 선물을 받는다. 나는 돈이 더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 자, 우리가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갖고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귀신도 마음작용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는 애정사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받는 시기니까 애정이 아주 깊어지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나는 뭐 애정의 대상도 없다 이러면 보상으로 애정의 대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좋은 방향을 가야 됩니다. 청춘 남녀가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만나려면 산에 도라지 캐러 가면 안 되죠. 다운타운은 어디 뭐 업타운이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내가 얼굴을 따듬어서 나가야죠. 그래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방향 설정이 대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재산운에서 금전운을 봅니다. 금전운에 아주 이쁜 칼하고 지금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꽃핀다는 것은 재산이 정식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재산이 정식된다. 그런데 그 재산이 정식되는 게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니트하는 뭔가 작업이 있어야 된다. 배우자나 애인이나 내가 마음을 터놓는 그 대상과 함께 어떤 협력을 잘 했을 때 그 재산이 정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타입은 올해에 큰 돈을
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혼자서는 하면 안 된다. 자, 다음에 나의 시크릿한 부분에는 네이클로바가 또 있습니다. 행운의 요소가 딱 자리를 잡고 있다. 발설하지 말라. 나는 이미 내가 돈방석이나 어디에 딱 앉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점 보는 사람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멍석 깔아라 이러죠. 근데 그 멍석을 왜 깔겠습니까? 털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 멍석을 싹 빼버리면 어디 앉아서 점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멍석 깔은 자리가 바로 돈 자리다. 그래서 나는 내가 깔고 있는 그 자리를 알리거나 발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다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심지가 있을 때 행운의 요소가 점차적으로 자란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기회나 어떤 변화가 보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에 의해서 그 기회가 오죠. 근데 그 대상이 막연하게 어떤 뭐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귀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귀인이 너희 줄 한번 잡아봐라 했는데 그 귀인의 말을 들으면 줄을 잡아야죠. 잡았는데 보니까 황소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이 판단을 내가 잘 해야 된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관상 공부를 하고 타로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라도 좀 읽고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준비가 안 된 분이라면 그런 공부를 좀 하시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제시하는 것을 내가 잘 보고 이 말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면 내 운명이 대박이 나는 것이고 내 알아서 살 테니 내버려 두시오 이러면 내가 뺑뺑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필수 요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운의 요소, 희망. 나의 희망은 무엇인가? 잭팟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 C타입에는 그 로또에 도전해보는 것, 복권, 어떤 그런 부분에서 행운이 들어오고 또 그런 정보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가외로 과분하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도 한 번씩 환기를 시키거나 한다면 그쪽에서도 금전의 이익이 상당히 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꾼다든지 어떤 그런 아까 네이크로바 이런 것도 실은 꿈속에 반영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느낄 때 한 번쯤은 복권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의 희망적인 요소에 되는 것입니다. 자, C타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에는 D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카드는 테마 카드.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 나의 생각, 가정사, 금전운, 애정운, 금전운, 나의 시크릿한 부분, 변화나 기회, 희망 이런 순서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D타입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한 해 테마 카드가 키가 떠 있습니다. 그것도 금장으로 된 키입니다. 모든 문제, 어떠한 상황 다 내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D타입의 경우에는 아주 럭키한 한 해가 됩니다. 나에게 운명의 키가 주어졌다. 모든 문제를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나간다. 자신만만한 한 해가 되고
또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운에는 하늘에 큰 별이 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점성술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운명을 많이 예견했습니다. D타입에 계신 분들을 보고 점성술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운명의 별이 떠 있다. 이미 내정되어 있다. 운명은 내정되어 있으니 운명을 순리대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쭉정이와 알곡이 가려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D타입은 아주 대단한 스페셜한 운을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황새가 둥지를 돌고 있다. 자, 가정의 행운의 요소, 가정의 가만사성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가정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단란한 가정의 체계를 갖추고 싶다.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되겠다. 이렇게도 됩니다. 자, 가정사에는 매지션이 떠 있습니다. 이 가정사를 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다. 나라도 1년 예산을 세울 때가 있죠. 그 시기다 이 말입니다. 가족의 내가 핵심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서 내가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계획을 잘 세우는 거죠. 그 계획을 잘 세운다면 계획대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다른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가정사에는 어떤 혁신적인 계획이 생기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애정사에는 나를 넉넉히 기다리는 솔베이지가 떠 있습니다.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내가 짝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짝사랑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없이.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면 그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를 태우지 말고 그 사람을 내가 찾아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내가 잘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애정사에는 어쨌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또는 내가 지금 함께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제3자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삼각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애정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지 말라 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자,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미라가 되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림이 떠 있습니다. 자, 재산 문제, 누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받겠다, 이렇게 상속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쟁점이고요. 또 다른 면에는 큰 돈이 생기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을 땅에 묻는다 하는 것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집과 부동산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할 때 그 돈이 날로 창대해지리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나의 비밀스러운 부분에는 사막을 건너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고난, 역경, 인내 이런 것을 알리지 말라. 내가 수고롭고 힘들게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이 모습을 나는 땀을 몇 방울 흘리고
머리띠를 몇 번 사잡아 매고 이런 그 내 자신의 괴로움을 남에게 토로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 하는,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신축년이다. 나의 슬프고 외롭고 어렵고 한 이런 것을 남에게 발설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나의 시크릿한 부분입니다. 자, 변화를 맞이하는, 기회를 맞이하는 그 시기, 어떤 상황 이런 거를 본다면 나는 그 기회를 이미 맞이하기 위해서 충분한 트레이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봄바람이 우리가 문을 열면 창 너머 봄바람이 들어오지 뭐 환풍기 땡긴다고 오는 건 아니죠. 나의 기회나 운명이나 이런 것은 저절로 오더라. 별이 내가 뭐 스위치 눌러가 별이 켜집니까? 저절로 별빛이 빛나고 바람이 불지 않고 날이 흐리지 않고 저절로 별을 빛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운명에는 저절로 되는 운명의 운이라는 게 있죠. 그 상황들이 저절로 오더라. 나의 희망을 보겠습니다. 나의 희망의 요소는 아주 귀여운 이세를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늘리는 것이 나의 희망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족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나에게 선물처럼 그런 가족이 새롭게 늘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년 한 해는 내가 가정도 가지고 또 식구도 늘리고, D타입을 선택하신 분들은 신축년 한 해를 가족의 구성원을 늘리는데 매진해야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축년 한 해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